이렇게 나왔고, 그 기존의 이제 레그에 비해서 그 그래프 레그가 레그에 반영되는 방식이거든요. 그 기존의 그 레그 방식에 대해서 그 압도적으로 좀 좋게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세 가지의 이제 그 경량화 모델에서는 그 동적 경량화 양자화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문 진척도는 50%고요. 논문 공표 일정은 내년 1월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도교수님 시도에서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도교수님 지도에서 더 이제 발전을 시켜서 졸업 논문까지 완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의원님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정희훈 교수님한테 박사과정을 지도를 받고 있는 김상수라고 합니다. 저는 그 리얼타임 엔진이라고 해서 게임 엔진인데 유니티나 얼리언 엔진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 공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박사과정의 논문에 대해서 주제를 좀 준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 여기 이제 설계라든지 반도체 설계라든지 만드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데이터 에셋들을 만들어주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데이터, 3D 컷의 데이터나 3D 컷의 데이터들을 사실 뭐 길게는 10년 아니면 뭐 5년, 3년만 지나도 그 데이터는 다시 활용하지 못하고 폐기되고 다시 뭐 디지털 트윈을 해야 되는데 다시 3D 에셋을 다시 만든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제가 지금 논문으로 쓰고 있는 내용들은 기존에 만들었던 디지털 에셋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개발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시간을 굉장히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실 이 논문의 내용에서는 제가 이제 R&D 과제로 받았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사실 R&D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이제 국무총리님한테도 협찬을 받았었던 R&D 과제였었고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하고 있는 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조금 더 추가해서 그 에셋을 만들거나 에셋을 활용했을 때 그 결과값을 도출해야 되는 예상값을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논문 진척은 약 30% 정도이고 조금 진척이 느린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있고 아마 그래도 교수님을 통해서 지도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사의 올해까지 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준 잘 보시지 않으세요? 네, 발표하실 수 있으세요? 네. 자료를 제출 안 해주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사과정 김한준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논문은 컨베이어 추적을 위한 유전 알고리즘 기반으로 시스템의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연구의 배경은 지능형 제조 현장에서 컨베이어 이론 경험을 보고 싶어 엄청 따라가고 있는 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 개선을 통해 그동안의 현상을 비유하는 것에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연구의 목적은 일단 지능형 제조 현장에서 링크 암을 일단 가상으로 설계를 해놓고 요 팔의 길이와 그다음에 설치 위치를 설계 방식으로 두고 그리고 제품이 따라갈 수 있는 구간을 최대화하고
컨셉이 저희가 어딜 수 있는 상대를 보여주는 로봇의 추적 성능이 제가 이전에 구도 설치단에 있어서 상당 부분 중요함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자원을 투자를 했을 때 추적 구간을 넓히는 설계 기준을 시장에 제시하는 걸 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정수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공지드렸던 확인하시고요. 다음이 원훈이 발표 순서다라고 하시면 미리 앞으로 나오셔서 대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정식입니다. 여기 열심히 놀다가 이제 열심히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이번에 이제 박사 학위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도 그렇고 자율주행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우리가 공장 내에서 쓰는 이런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저희 회사도 그렇고 공장 이외의 직업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장 안과 밖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자율주행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프로드에 대한 분석을 다양한 형태로 많이 해보려고 저는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쓰여질 부분들은 물류나 국방, 농업, 그다음에 재난 이런 환경, 다양한 환경에서 앞으로 자율주행이 많이 활용이 될 텐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에 보면 경사도나 거칠기, 마찰, 그다음에 어떤 센서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는 문제점들, 그다음에 속도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변수들을 전체를 나열하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수렴하기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오프라인, 오프로드 구간의 자율주행을 좀 만들어보는 걸 목표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은 30% 정도 됐고요. 우리 전원영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고 싶으실 텐데요. 오늘은 질문을 받지 않고 내용 확인차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박상정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서 스케일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스케일이 잘 안 돼서 스케일업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하는 영역과 이 비즈니스의 영역이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이 각자의 목표에 맞는 스케일업을 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방향이 되느냐 방향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논문 써보려고 했으나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은 문제의식과 대략적인 방향만 하고 실제 진척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업 지원이라는 것이 1, 2단계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고 모두의 창업도 돈은 크게 열어놓지만 사실상 경제적 실제 효과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한계이기 때문에 실제 고용과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3, 4단계의 진척 성장은 스케일업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것을 각 기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IPO를 할 건지 아니면 진척 성장을 할 건지의 방향에 따른 그에 적합한 어떤 지원이 실효적일까를 기존의 우리 창업기업에 대한 니즈 분석과 기존 트랙을 밟았던 기업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실효적인 방법들을 그리고 그 방향의 의미를 한번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박승범 교수께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직 깜냥이 되어서 늦은 시작만 빨리 속도로 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식 의원님 시작해 주신가요?
네, 그럼 이승용 원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정렬 원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국기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승경입니다. 저의 지도 교수님은 전현 교수님이고, 제가 준비한 박사 학위 논문의 주제는 글로벌 안보 환경의 급변이 방사능 생태계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연구의 기업 규모를 지도효과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국내 방사능 생태계에 있어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영 성과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경에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떤 경영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 방법에 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독립연구소로는 외생적 환경에 대한 충격이 조절 변수로서 기업 규모에 의해서 어떤 경영 성과가 있는지, 저는 방위산업 지능의 83개 기업의 통계를 분석을 해서 이런 성과를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독성병수로는 성장성이라든가 수익성, 안정성 등을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신 가설을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방산기업 매출이 증가가 많이 됐을 건데 이게 대기업에서는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중소 중견기업에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지, 그다음에 수익성이라든가 안정성, 그다음에 성장성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고, 또 이 제가 예상되는 결론은 대기업하고 다른 탈동조화되는 그룹들이 생길 거고, 이런 그룹들이 어떻게 하면 납수 효과를 누려가지고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고찰해서 제시하는 쪽으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정렬 원님 부탁드리고요. 이민식 원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기 박사과정 이정렬입니다. 먼저 저는 과제에 대한 추론할 주업자 취업 성과에 미치는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 아시아와 같이 충남 지역 내에는 약 26개, 5개 정도의 전문대학을 포함한 각종 대학교가 복구되어서 각종 신입생들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많이 들어와서 해당 지역으로 복귀하는 현상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에서 조금 더 인재를 채용하고 인재를 유입하고자 각종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효과성에 대해서 좀 유의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기존에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는 부서에서 이번에 일자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로 와서 각종 기관들과 같이 논의를 하다 보니 지금도 청년에 대한 정책들은 아직까지 좀 단편적이거나 단기적인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다 보니 조금 더 깊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조사해가지고 지역 내 청년들을 좀 더 정주시키고, 그리고 지역 내 기업에서도 많은 인력들을 필요하신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각종 지역 정책까지도 감안할 수 있는 사안까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관련 연구소라든지 각종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있으면 관련되는 예상되는 결론 사항들은 이에 따른 취업 여부에 대해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정책까지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명희 원님 준비 부탁드리고요. 다음 정영석 원님이시니 여기 쪽에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국기 박사과정을 맡고 있는 이민식입니다. 박승범 교수님 지도하에 지금 과제이긴 한데 재정 지출과 지역 주민 요구 조사 중에서 일자리 만족도가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논문 배경으로는 지역 주민 요구 조사 영역 중 하나인 일자리와 재정 지출과의 영향 관계를 한번 파악해서 일자리 만족도 영향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 지출을 위한
노용을 한번 만들어보고 결론을 내보자 하는 취지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충남도에서 실시한 지역 주민 연구 조사 3개에서 60가지의 그 분석과 각종 선행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재정 지출 규모 국가라든가 지자체 자료 수집하고 선행 사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연구조사 자료 수집에 대한 내용 분석, 그다음에 어떻게 연구 모델을 적용할 어떤 연구 모델을 적용할까에 대한 지금 그런 방법을 지금 합의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결론으로는 재정 지출과 일자리 만족도 간에는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를 예상하고 있고, 현재 그 진척도는 한 5% 정도 되는데 논문 심사에 영향이 없도록 가열차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의로 준비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석 의원님. 네, 잘 계십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좀그 가날 렌즈 제조를 하시기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이제 검사자들에 대한 이슈가 항상 발생해가지고 이번에 좀 현장 문제 해결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지금 AI 출자를 쓰고 있는 여러 시스템의 알고리즘이라고 했던지 드론이나 CCTV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시스템 알고리즘을 저희가 검사 쪽에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현장에 이제 내리다 보니까 종교가 종교가 하기 때문에 이분들 해결하는 그런 데이터를 현장에 수집해서 현장에서 좀 재현시키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논문은 좀 이렇게 진짜 그렇게 싶고 좀 조금 많이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 부탁드리고요. 조경의 자리에 계시는 앞에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기 박사 정도입니다. 제가 쓸 논문의 주제는 반도체 물류 이송 장치의 배터리 건강도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성능을 높이는 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저희가 그 반도체 라인에 보면 AGV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배터리를 시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실제 배터리의 상태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게 머신러닝 기법으로 적용하는 게 목표고요. 현재 저희가 그 자료는 지금 라인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데이터 1200만 건을 가지고 그 기존에 있던 패드단이나 오토인코더의 멀티모달 그리고 유니언 앙상블 모델을 통해서 그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친척도는 한 50% 정도 되고요. 나중에 내년에 목표는 해외 학술지에 개장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미나이를 잠깐 만들어봤는데요. 이 개념도는 이렇습니다. AGV들이 매 1초마다 한 번씩 배터리 데이터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모아서 여기 그 배터리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배터리의 그 호기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걸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의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학위 쪽입니다. 먼저 논문 제목은 중소재직기업의 외국인 노동자인지 의대에 지금 영향연구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있어서는 외국인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미 전문 취업 분야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현장에서 25에서 50%에 달하는 그런 비율이 46.2%로 되고 있습니다. 중소제조 현장에서도 보면은
공장에 또 3D 청소라든지 기획되어 있는 이런 분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이런 취업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서 지금 제가 중요한 말씀드리고요. 이는 외국인 관련 일반적 사회와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 의도가 어떤 또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부분에서 좀 파악을 해보고 싶고요. 제가 지금 진행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휴먼지원의 23개 기업 대상으로 해서 376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를 지금 리서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주조교 CEO들과도 면담을 통해서 지금 노동자들이 어떤 이직 의도에 어떤 이런 지원이라든지 기술적 그런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낙지 상태입니다. 예상되는 이런 결론은 물론 환경 특성이라든지 또 관계 특성, 상사와의 동료 간의 특성은 일반적 사회에서 나타나지만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문화 적응이라든지 또는 자본인 동료의 평가, 주거 집단에 따라서 또 상당한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통해서 결과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영동 부탁드리고요. 조영동 오늘 다음은 지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후기 박사 조용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논문 주제는 AI를 응용한 PFC용 AFVI 검사 시스템 구축이었는데요. 용어에 대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AFVI는 오토포커스 비주얼 인스펙션인데 다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비전으로 최종 목시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PFC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에 보면 이제 전기차 EV가 되면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서 무게가 배터리 무게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시 6명이 차에 타고 있는 그런 이제 중량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로 되어 있는 그런 전선 같은 것들을 아주 얇은 플렉서블 PC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PFC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PFC로 향후에 다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전환에 앞서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이 PFC를 이제 예방 검사를 하는데 기존의 룰베이스로 일반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반복적인 거라든지 어떤 트레이싱을 하는 부분은 또 AI를 응용하는데 훨씬 효율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구 방법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AI 기반의 이제 머신 비전으로 나와 있는 선행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AI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튜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전처리를 하고 전처리가 된 거를 어떻게 얘가 이제 탐지를 하고 객체를 확인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연구 방법론적 또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거를 연구하는 연구 모델을 삼는 그런 게 되겠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AI 알고리즘 굉장히 많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CNN 모델, 욜로 모델,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GPU를 쓸 거냐, NPU 형태로 해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갈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 크게 이제 정확도해야 되는 부분, 시간 처리에 대한 부분, 전력 소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이제 정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래 산업에 앞서서 연구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게 논문에 대한 대략적인 주제고요.
논문 진척도는 80%라는 감이 있었는데 이거 제 기준이에요. 교수님 기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완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SCR까지 가보겠다는 타겟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도하는 준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최수동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사입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가 한 30년 제조하고 기술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게 제조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의 그 AX 활용도가 제조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좀 이번에 궁금해서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AX 그 도입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AX의 활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배경으로 넣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협력 문화에 대해서 조절 효과를 넣었습니다. 연구는 이제 기술 및 인적 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하고 사회 유용성을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이게 아무리 이제 유용성이 좋고 사용이 용이하다고 해도 저희가 사용하는 그 AI 리더리시 역량이 좀 적으면 실제로 그 AX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저희가 몇 시까지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역량이 부족해서 활용이 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활용도에 대한 이거를 얘기해 보러 좀 넣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협력적 문화를 이제 그 조절 효과로 넣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세 가지로가 자부서하고 자부서 저희 부서 간에 협력하는 거, 그다음에 자부서 타부서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협력하는 거, 그다음에 외부 협력사하고 협력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최종 제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걸로 보고 있고요. 설문지는 한 420 받았습니다. 삼성, 땡스, SFA, 하나바이트 여러 곳에서 받았고, 지금 잘 돌려서 조금 조용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수동 의원님 준비 부탁드리고요. 혹시 김경호님 자리에 계시나요? 그러면은 김경호님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선동입니다. 저는 신동문 교수님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 장기 해외 파견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만족도에 관한 내용 수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작년에 스타트업 보내시고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한국의 기구를 잠깐 이슈해서 사실 출구할 때 시간이 좀 약간 애매해가지고 빨리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쪽은 자동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업체의 AI 수용 의도, 준비하는 준비가 생산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주죠. 일단 SI 업체 자체가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규모는 아니고 AI 이상의 규모에 대해서 용량 자체도 차이예요. 그래서 조직 차원의 준비가 있을 수 있고 리더가 얼마나 좀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는 차이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SI 업체가 이제 많은 그 AI 모델을 통해서 어떤 모델을 가져와서 그리고 이제 적용하면서 연계 성과를 이루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국 이제 약간 상품 결과를 말씀드리면 AI를 수용하고 하는 모델이 아마 리더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조직 내에서 핵심 역량이 있는 인지니어 직원들이 그쪽 모델을 얼마나 자기의 그 시스템에 녹여 들어갈 수 있냐에 따라서 약간 그런 생산성의 차이가 있다는 게 보이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하고자 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업체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업체 그 사이에서
실제 AI를 추진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호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배경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모델을 설명을 진행하면서 좀 더 완성해 나가는 감사합니다. 다음 김기용 준비 부탁드리고요. 네, 김기용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성호 님이시니까.